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6분 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경제 흐름을 따라가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연준 회의 결과 실시간으로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계속 지켜봤죠. 우리 시각으로 몇 시쯤 발표 났나요? 한국 시간으로 정확하게 새벽 3시 에 발표가 됐고요. 네. 새벽 실시에 나오는 것은 연준 FOMC의 정책 성명서입니다. 그 안에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이어서 또 그 점도표가 나왔고 또 경제 전망치, 성장률, 물가치, 그리고 더 주목을 끄는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끝나니까 거의 새벽 5시 정도 되더라고요. 예. 또 올 밤을 새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보람이 있죠. 왜냐하면 네.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사실은 다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것보다도 직접 그 현장을 보고 그래야 그 분위기, 네. 뉘앙스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워싱턴에서 특파원으로 좀 수년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워싱턴이라고 그러면 흔히 행정수도 이러지 않습니까? 네. 백악관의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가장 중요한 거로 치는데 저는 백악관 행사보다는 백악관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본사 건물, 본점 건물 거기에 행사가 있으면 백악관과 FOMC 행사가 겹치면 과감하게 백악관 행사를 캔슬하고 저는 FOMC로 갔었더랬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생생하게 그 미 연준 회의 결과 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지켜보시고 그 따끈따끈한 그 순간을 오늘 저희에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뭐 대부분의 분들은 기사를 일단 보셨으니까요. 일단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컸는데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방금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점도표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점도표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코멘트도 하지 않았는데요. 네.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점도표에 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 점도표라는 것은 우리 경제학계의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금리 향방을 얘기해 주는 보물지도 같은 것이다 해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점도표라는 게 문자 그대로 앞에 점은 점을 찍다 할 때 점이고 네. 영어로는 dot입니다. 도표, 점으로 찍어진 도표인데 연준의 최고 정책 책임자들 18명이 각자가 양심적으로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가겠다. 네. 그것을 익명으로 각 연도별 표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금리가 얼마고 2022년에는 얼마다 이것을 각자가 점을 찍습니다. 그럼 그것을 평균해서 보면 결국은 그 점을 찍는 사람들이 금리를 결정할 테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미리 점도표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나온 점도표에 네. 2023년경에 금리를 2번 정도 올릴 것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지난번 FOMC 회의 때만 하더라도 그 점도표에는 2022년은 물론이고 2023년에도 금리를 절대 인상하지 않는다. 이게 점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2023년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쪽에 점이 많이 찍혀 있으니까 세계가 상당히 놀라고 뉴욕 증시도 한때 발칵 뒤집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분위기상 그랬다는 거예요. 점을 보면 그게 그러니까요.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1년 정도 앞당기는 식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확 전환된 배경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물가입니다.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데 세계 중앙은행들은 물론이고 미국,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가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데 제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네. 통화 가치가 안정되려면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입구에 들어가 보면 다른 어떤 팻말도 없고 오히려 물가 안정, 통화 가치 안정
이 대목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CPI가 5% 이상 올랐고요. 또 PCE라는 이런 그 국민 소득으로 추계하는 그 물가 지수 그것은 무려 6.6% 올라서 28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단 말이죠. 네. 이런 정도의 물가가 폭등을 하면 곧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일각에서의 우려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이 인플레 물가 상승은 지난해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물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착시 현상으로 물가가 좀 더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네.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이제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에 2023년경에 한 해 동안 2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어떤 의사표시로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모르니까 정말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박사님께. 당장 금리 인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023년이면 2년이나 남았는데 2년 뒤에 금리 인상하는 게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 너무,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너무 솔직하고 중요한 대목을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네. 우선 우리 정진영 앵커님은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돈이 그렇게 거액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네요. 돈이 한 10억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찔리는 것 같죠? 네. 지금의 금리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가 금융 상품을 갖는 것은 지금 당장 대출하고 또는 돈을 빌리고 받고 또 지금의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선물 거래라고 해서 그걸 퓨처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산다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미리 안다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만약에 5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먼저 안다면 네.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금리가 앞으로 3년 후에 금리 인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금리를 직접 조정하고 있는 연준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2023년에 앞으로 2년 후이긴 하지만 그 금리 2번 인상을 예고했다는 것은 보통 상품이 10년물 채권 이런 것이 주로 많이 거래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년 후의 예측은 매우 가까운 돈이 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내일 투자가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년 앞에 투자 같은 거예요. 아하. 그런 면에서 시장은 앞으로 2년 후에 반응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자를 하든 어떤 무엇이든지 할 때 가장 불안한 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건데 금리가 인상될 시점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군요. 예, 여전히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없어 제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불안감이 자꾸 정폭이 되는데 돈이 네. 있는 입장에서 보면요. 네. 미리 예측을 알면 돈을 더 벌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리스크 해칭 문제가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도표를 보여야 되고 앞으로 앞의 금리 예측 여기를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네. 결국은 재계의 판도가 바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한테 금리의 기준은 대출이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점도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 점도표 얘기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점도표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또 한 발언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점도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발언.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과 거리가 멀다.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중앙은행 사람들, 연방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분들은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외교관 용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외교 용어도 신중하지만 외교 용어보다 금융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중앙은행 사람들의 발언은 더 신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내일 금리 오를 거야. 0.5% 오를 거야 하면 그 순간에 시장은 마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플리케이션, 암시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배우고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붕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도표가 나왔을 때 주가 상황을 보면 뉴욕 증시가 점도표 나오자마자 주가가 크게 떨어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1시간쯤 있다가 새벽 4시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언론 브리핑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저도 바로 연결해놓고 들었습니다마는. 네. 그런데 이 점도표가 나온 것에 대해 시장이 너무 충격을 해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당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연준의 관계자 책임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너무 위축이 됐다. 그래서 좀 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점도표라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18명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측이지 실제로 2년 후, 3년 후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얘기를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죽어있는 생물은 언제 어느 때든 2년 후에 금리를 올린다면 올리겠지만 살아있는 생물은 그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여건이 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시장을 좀 안심시킬 겸 해서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자, 점도표가 매우 중요한 거지만은 이것이 100%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르고 달래는 것을 다 한 거죠. 네.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물가 상승도 조금 잡고 네. 또 점도표 나온 것에 대한 공황적 분위기도 좀 잡는 고도의 중앙은행 화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박사님께서 지금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테이퍼링 논의 언급 부분. 테이퍼링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대단히 쇼킹한 발언이에요. 테이퍼링이란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연방은행이나 중앙은행 사람이 테이퍼링을 얘기하면 그날로 시장이 요동치고 총체적으로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발언인데요. 이것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자 FOMC 위원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 테이퍼링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테이퍼링이 뭐냐? 네. 한마디로 살 빼기입니다. 살 빼기. 운동선수들이 체급 경기에서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100kg 나가는 헤비급에 몸이 더 무거우면 밥을 안 먹던 채 살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인위적으로 살을 빼보면요. 다이어트를 해보면 밥 못 먹는 고통이 보통이 아니고 그렇죠. 갑자기 먹다가 또 적게 먹으면 몸에 이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긴축 발작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경제학 용어로는 테이퍼링 텐트럼. 그래 갑자기 살을 줄이면 갑자기 그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몸에 이상이 온다 이런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경제 용어로서의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풀다가 양적 완화를 해서 지금 연준은 미국 뉴욕 증시에 한 달에 1,200억 원인 돈을 매달 풀어왔습니다. 네. 그것을 양적 완화, 퀀터티티브 이즈니스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이것을 좀 줄여가겠다. 이게 테이퍼링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1억 1,200억씩 풀다가 그것을 줄이면 금융시장이 발작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말을 삼가해 왔는데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은 아주 작심한 듯이 기자회견 초기에 테이퍼링을 논의했다. 스스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장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은 2023년이지만은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테이퍼링은 먼저 할 수 있다. 이것을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제롬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직접적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워딩은 테이퍼링 논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를 논의했다 이럽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의
얼르기 달래기. 아. 그렇지만 그 핵심 모드의 테이퍼링이라는 용어가 예. 연준 의장 제롬 파월 FOMC 위원장 선에서 나왔다는 거. 이것은 긴축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이 그동안에는 완화해서 긴축으로 그것을 흔히 이제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가는 그런 전환점의 신호탄이다. 아하. 그런 면에서 시장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막 당장 영향 받아가지고 엄청 출렁거리고 국내 주식 시장까지 좀 그랬죠. 증시 영향은 어땠습니까? 예, 주가에 사실 이 정도 발언이면 주가가 폭락을 하고 요동을 쳐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의견을 냈던 것보다는 덜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동안에 연준이 이런 사태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 현상을 막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간보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방주사를 많이 놨어요. 예.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곧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시장에 좀 내성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미국 그 달러화 가치는 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크게 오르는 그런 시장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뭐 이전에 여러 차례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주가에 영향은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미 연준 회의 발표 내용부터 먼저 좀 분석을 해봤고요. 끝으로 짧게 이제 다른 국제경제 이슈 하나 더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랑 미국이 17년 동안 이어왔던 항공기 보조금 분쟁 끝내기 위한 휴전에 합의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미국과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세계 경제에 3대 블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유럽연합인데요. 네. 유럽연합은 여러 나라가 뭉쳐서 하나의 경제 단위를 꾸려가고 있죠. 그런데 미국과 EU가 무역 전쟁을 한 17년간 계속 지리하게 해왔거든요. 바로 항공기 분쟁인데요. 유럽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로버스라는 회사에 돈을 대줬다. 네. 그래서 2004년부터 미국이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서로 보복을 하겠다고 어르렁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유럽을 지금 그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EU와 전격적으로 우리 싸움하지 말자. 전격적인 휴전을 한 거예요. 이게 미 유럽 무역 분쟁 중에서 가장 큰 것인데 네. 갑자기 휴전을 하게 됐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런 미국이 나름대로 좀 희생을 해가면서 유럽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느냐. 네. 그것은 한마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치 작업 아군 우리 편을 늘리는 이른바 다자주의 외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1대1로 붙었고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중국 편을 많이 들은 바람에 그 정책이 결국 트럼프의 압박 정책이 실패했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하고 붙기 전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먼저 한 팀이 되자. 아하. 그런 다음에 중국을 때리자.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식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유럽연합과 본격적으로 미국이 손을 잡았다는 것.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끝난 관계로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넉넉할 때 한 번 더 충분히 다뤄보면 또 재미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였습니다.